얼마 전 50대 주부 투자자의 절규가 기사화됐습니다. 국장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해서 전부 손절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다시 돈 싸들고 돌아와야 하나요? 여러분,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이 한때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S&P 500 나스닥에 투자하면서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들려오는 코스피 연내 3,800 돌파 소식. 이 말을 듣는 순간 미국 주식에 올인했던 내 친구의 얼굴이 왜 굳어지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내가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포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수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났는지 그 뿌리 깊은 이유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코스피 3,800 전망이 나오는지 그 반전의 논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더 이상 이런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코리아 리스크 방탄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확실히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굳어진 이유, 바로 쏠림 장세의 함정 때문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른다는 뉴스는 분명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문화일보에 따르면 코스피가 장중 3,800을 돌파했던 바로 그날 시장을 보면 오른 종목은 222개에 불과한데 내린 종목은 672개로 3배나 많았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스피 대형주는 10% 넘게 올랐지만 중형주와 소형주는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제 친구 박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뉴스만 보고 부랴부랴 추격 매수에 나섰지만 그가 산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 거대한 두 기업이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착시 현상에 속아 지수 상승이 곧 내 자산의 상승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리다 결국 깊은 박탈감만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두 번째 이유는 더 근본적입니다. 바로 희망을 꺾어버린 정부 정책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야심차게 내놓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에 참여한 기업이 전체 상장사의 1%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위스의 한 투자은행은 이 정책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고 혹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친구 박 부장이 국장 탈출을 결심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 아니라 주주를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깊은 실망감입니다. 한 투자자의 경험담은 이 현실을 더욱 아프게 보여줍니다. 1년 동안 엔비디아에 투자해서 113%의 수익을 얻는 동안 같은 기간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런 극명한 차이는 불신을 확신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 등을 돌렸는지 그 쓰라린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왜 누군가는 코스피 3,800을 외치는 걸까요? 놀랍게도 시장에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KCGI 자산운용의 김홍석 본부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는 반도체의 엄청난 사이클, 과방산, 전력기기 등 한국 주력 산업의 턴어라운드를 근거로 코스피가 연내 3,800, 장기적으로 5,000까지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주장의 핵심은 미국 주식은 고평가, 한국 주식은 저평가 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설문에서 펀드 매니저의 89%가 미국 주식을 과대평가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친구의 굳어진 얼굴이 다시 보이시나요? 그 표정은 단순히 내가 떠난 한국 시장이 오를까봐 하는 아쉬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올라탄 미국 시장이 혹시 고점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더해진 아주 복합적인 감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미장에 머물러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정답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국장이냐, 미장이냐,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감이나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3단계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의 대들보는 미국 대표 ETF로 세우십시오. 전체 투자 자금의 중심축, 즉 코어 자산은 검증된 미국 대표 지수 ETF로 구성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뱅가드의 VOO S&P 500 ETF입니다. 이 ETF는 연 0.03%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보수로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 줍니다. 과거 10년간 연평균 약 11%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었죠.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국지적 리스크에서 내 자산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닷 역할을 할 겁니다. 두 번째, 한국 투자는 반드시 만능 절세 통장 ISA를 활용하십시오. 만약 한국 주식이나 국내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고 싶다면 반드시 중개형 ISA 계좌 안에서 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세금 때문입니다. ISA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전액 비과세입니다. 그 초과분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죠. 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실질 수익률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 모든 투자의 최종 방어선, 연금 계좌를 채우십시오. VO를 사든 국내 ETF를 사든 여러분의 장기적인 노후 자금은 연금 저축 펀드와 IRP 계좌에서 운용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두 계좌를 합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그 납입액의 13.2%에서 최대 16.5%까지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돌려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투자를 시작하기도 전에 국가가 연 16.5%의 안전마진을 보장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 15.4%를 당장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로 내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투자 시스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국장이냐, 미장이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과 리스크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미국 ETF를 대들보로 삼고 ISA와 연금이라는 절세의 방패를 활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정답입니다. 친구의 굳은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니라 당신의 단단한 투자 시스템을 보십시오. 시장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은 당신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 내가 ISA나 연금 저축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없다면 오늘 10분만 투자해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이체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바꿉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획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서로의 지혜가 모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